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호재를 타고 가파르게 올랐던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급 물량이 크게 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도 적지 않아 당분간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해 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1억 8천만 원 정도에 매매돼 4천만 원이나 내려갔습니다. 작년 1년 전부터 이제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갖고 지금 가격은 떨어진 거는 3천에서 한 4천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해 말 이후 1년 사이에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8.73%, 속초가 7.82% 내렸고 춘천도 7% 가까이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때 강원도 아파트 가격을 이끌었던 강릉시도 3.77% 내려갔고 동해시와 삼척시도 각각 5%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일당 공급 물량이 과다한 것이 원인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해마다 13,000세대가량 공급됐지만 지난해부터는 모두 42,000세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분양 세대수가 500세대를 넘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 강릉과 동해, 춘천, 원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 공급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약세인 건 사실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를 위시하여 영동 지역에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된 지역이 몇 군데가 생겼고요. 영동 지방의 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특별한 호재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속초시와 고성군의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났고 원주시의 경우 지난달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 바닥은 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평창 진부 비행장을 포함해 사용률이 낮고 주민 민원이 많은 군 비행장 17곳을 폐쇄나 용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온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는데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면적 16,254제곱미터의 평창 진부 비행장입니다. 1973년부터 군 헬기 이착륙을 위한 예비기지로 지정 운영돼 왔지만 실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군사시설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지만 지난달 국방부가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 개발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게 됐습니다.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창군과 육군은 비행장이 없어지더라도 항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상 관측 장비를 대관령면 유천리로 옮기는 데 합의했습니다. 장비가 모두 철거되면 국방부가 토지 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창군은 2022년까지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매입해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수의 계약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무 때라도 우리 계획이 완료가 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것은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장 위치가 고속도로 나들목 KTX 진부역과 인접해 있어 민간 주도 개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비행장이 사라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행장이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부 비행장과 함께 폐쇄가 결정된 영월 덕포 비행장과 화천 파포리 비행장 등에 대한 후속 조치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안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시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는데요. 춘천시는 온라인 의견 접수와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노선 조정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버스 노선 조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옛 9번 버스 노선의 부활입니다. 학곡리에서 퇴계동, 중앙시장을 거쳐 애막골과 후평동으로 이어지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버스 번호는 15번이며 이 노선에 11대가 투입돼 배차 간격이 20분에 한 대꼴입니다.
하루에 5,700명 가량이 이용하던 노선이었고 그만큼 시민들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노선이었죠. 그 부분을 부활을 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는 현재 큰 도로 위주로 다니는 간선버스 35대 중 14대를 빼내 지선 노선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시내 곳곳을 다니는 지선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지선 버스의 노선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2번 버스의 경우 기존에는 퇴계동 아파트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앞 정류장을 경유하도록 경로가 수정됐습니다. 춘천시는 바뀐 시내 노선을 온라인 소통 공간인 봄의 대화에 올려놓고 시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읍면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입니다. 세금을 들여 운영되는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대로 버스 대수를 크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또 춘천시가 환승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예전처럼 버스를 한 번만 타고는 시내 곳곳을 갈 수 없습니다. 춘천시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최선책을 찾을 계획입니다. 또 조정된 노선에 문제가 발견되면 또다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시내버스 노선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동해 지역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조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한 병원에서는 장기간 정전 사태가 벌어져 입원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의약 분업 지역에 있는 모 약국에서 한 시민이 처방 전 약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하루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이틀 뒤에는 약사가 직접 약을 지었고 며칠 뒤에는 직원이 건너편 약국에서도 약을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20일날은 직원이 지었고 21일날 약사가 제대로 지었고 그다음 20일날 지은 직원이 여기 와서 있으면서 나를 약을 또 지어주더라고요. 해당 약국들은 같은 직원이 근무하는 건 맞지만 약을 조제한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26일만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자동 조제기로 약을 지었다는 겁니다. 다른 약국에 대해서는 CCTV 화면까지 공개하며 불법 조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 환자한테도 저 CCTV도 다 보내드렸어요. 환자는 무슨 출로가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장을. 지난달 24일에는 200여 명이 입원한 동해시 모 병원에서 낮 동안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전기 배선이 노후화돼 대규모 전기 공사가 불가피했는데 야간에 하기로 했던 작업이 공사업체와 의사소통이 안 돼 낮에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중증 환자가 있는 병동은 전기를 가동시켰지만 나머지 병동은 아침 9시부터 8시간 동안 환자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깜깜한 데서 그 랜턴 하나를 켜놓고 환자가 하루 종일 원래 거동이 안 되시는 분이긴 하지만 침대도 자유를 움직일 수 없이 장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병원 측은 보호자들에게 공지한 시간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제 약사법 위반을 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법상에 딱히 위반상으로 이제 규정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의 촉구를 좀 했습니다. 동해시 보건소는 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약을 조제한 약국에 대해 업무 정지 한 달의 행정 처분과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료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소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달 홍천의 한 채석장에서 덤프 트럭이 넘어지며 트럭 기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산재 처리를 해달라며 동료 노동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같은 곳에서 지난 4일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이번엔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굴삭기 한 대가 석산 아래 넘어져 있습니다. 그제 오후 5시 40분쯤 홍천 해안 채석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삭기가 3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굴삭기 기사 62살 이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사가 심한 석산에서 아침 7시부터 혼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지난달 8일에도 같은 채석장에서 덤프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발파 작업을 위해 언덕으로 대피한 트럭이 미끄러졌고 이를 막으려던 기사는 크게 다쳤습니다. 안전 그 펜스만 이렇게 쳤어도 밑에까지 떨어지진 않았지 않았냐. 그 안전 관련이 영 엉망이에요. 박 씨는 산재 적용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 박 씨의 동료들은 회사 앞에 천막을 치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과 발생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채석장에선 2년 전에도 굴삭기를 운전하던 기사가 낙석에 맞아 숨져 회사에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이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사측은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책임지겠지만 노동자 개인 잘못에 대해선 산재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인들이 그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사측에서 아무리 뭐 계도하고 교육하고 이러면 뭐 필요성이 없어.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채석장 안전사고에 노동자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도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달라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의 재량 사업비 138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작성한 2020년 당초 예산 도의원 현안 사업 현황을 보면 도의원을 대상으로 138억 7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연구소는 세부 내역을 보면 쏘가리 낚시대회나 전기렌지 구입, 보도블럭 설치 지원 등 다수가 소모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구소는 재량 사업비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편법 예산이라며 이번 예결특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 삭도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과 평가 잣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양양군이 오색삭도 현장의 작업장과 헬리패드 면적 등을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하지 않아 훼손 정도를 축소 평가했다고 원주 환경청이 평가했지만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이 시설의 훼손 면적은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오색삭도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환경부의 협의에 대해 행정심판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과밀학교가 도내 1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과밀초등학교는 춘천 4곳, 원주 7곳, 강릉 2곳, 태백 1곳 등 4개 시지역에서 모두 14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선호에 따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통합구역 조정과 인근 학교 분산 배치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과 홍천에 중국 복합 문화타운이 조성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2022년까지 춘천과 홍천의 경계 지역에 라비에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그 안에 120만 제곱미터 규모로 중국 복합 문화타운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복합 문화타운에는 중국 전통 거리와 소림사, 중국 음식 푸드존 등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공간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대기업과 중국인민일보 인민방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강원도는 인허가 등 행정 작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이 지역 문화재 활용 우수 사업 25건을 선정한 가운데 강릉 문화재 야행과 영월 장릉 여행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전국 3개 야행 프로그램 가운데 강릉 대도호부와 명주동 서부시장에서 펼쳐진 강릉 문화재 야행이 올해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뽑혔습니다. 강릉 문화재 야행은 2016년 첫 선을 보여 내년까지 5년 연속으로 야행 사업에 선정되고 있고 2017년 문화재청의 전국 최우수 야행으로 꼽힌 바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에서 공연이나 답사, 교육 행사를 펼치는 생생문화재 부문에
영월의 도깨비와 떠나는 세계유산 영월 장릉 여행이 포함됐습니다. 삼척시가 지난 2014년부터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는 도계 흥전리 절터에서 신라시대 유물 여러 점이 출토됐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유물은 신라시대 불교 정책의 총책임자를 일컫는 국통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편과 청동관인, 그리고 법당을 장식했던 금동번 등입니다. 삼척시는 오늘 현장에서 학술 자문회의를 갖고 유적의 보존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이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원창목 시장은 감염성 질병에 대응해 방역활동에 투입되는 현업 직원과 함께 최고 책임자인 시장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백신을 맞았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신재섭 원주시 의장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깊은 고려 없이 응해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횡성군이 어제 우천면 양정리와 오원리 일대의 퇴비 공장을 대상으로 악취와 토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기 조사는 복합 악취와 지정 악취로 나누어 진행되고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 황화합물 4종의 대기 중 수치를 조사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인근 토양의 중금속과 유류, 벤조피렌 함유량도 조사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20일 뒤 악취와 토양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장 악취 등이 암 발병에 영향을 준 것인지 확인하는 건강 역학 조사를 환경부에 청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